안녕하세요. 자, 종합소득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앞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신 걸로 간주하고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갑니다. 밴드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론부터 요약, 기출지문, 기출문제, 그죠?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9월 중순, 하순 정도에 돼서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이론 특강을 학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예상 문제식으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꾸준하게 거르지 말고 꾸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 정도씩 마음만 먹으면요 충분히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놓쳤다면 주말 같은 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든가.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6번 문제죠.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국내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예요.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맞아요. 다만 고가주택이라면 과세예요. 근데 고가주택 제외 그랬죠?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죠? 다음 2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둘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여부 상관없어요. 지금은 개정돼서 없어졌으니까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총수익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아요. 3번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소형주택의 기준이 틀렸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 요거 틀렸어요. 3억이 아니라 얼마? 2억 원 이하죠. 3억이 아니라 2억 원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말까지 주택수 계산에서 빼요. 그래서 이런 주택 빼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금했던 안 했던 이자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데 이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이때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됐을 때 소형주택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금액에서 틀렸고 4번 과세기간 종료인 또는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주택을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1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그죠? 이걸 일명 고가주택이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한 개 가지고 해도 과세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3번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하면 3번 지문에서 나왔던 거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그런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몇 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뭐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월세를 받은 걸로 본다.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간주임대료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래도 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뭐한다? 산입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지문에서 틀려. 그죠? 예. 이번에는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 그럼 7번은 해당 연도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여러분 총수익 금액 1년 동안에 총 들어온 거, 1년 동안에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받은 거, 보험차익 총 들어온 게 총수익 금액이에요. 그것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든가 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2천만 원 이하니까 나는 종합과세 안 하고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서 분리과세로 하겠다. 이럴 때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있죠. 총수익금에서 벌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이때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은요, 일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총수익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미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필요경비를 50%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총 수익금액 있죠. 총 수익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를 60%,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는 나중에 결정된 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에 총수익금액의 100,000분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해서 세금에 더해서 낸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1000분의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